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해보는 문제가 섭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의 음식을 절제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직접 꾸준히 만들어 먹고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TV를 틀면 맛집 탐방, 요리 프로그램, 먹방 영상이 넘쳐나고 유튜브에서도 먹방 채널의 인기는 대단하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음식들은 소량으로 더 잘 포장되어 나오고 주부들을 유혹하는 밀키트 제품들도 넘쳐나는데요. 배달 앱,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온라인 장보기 등등 참 먹고 사는 문제가 편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달달하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의지가 약해져서 음식 절제가 안 되면 체지방이 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한순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먹는 음식이 사람을 결정한다. 대식을 하고 미식을 즐기면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관역 삼아 화를 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 습관이 운명이다 라는 도서로 지은이는 미즈노 남보쿠, 감수는 안준범, 화성 네트워크스에서 옮겨주셨고 출판사는 UI 북스입니다. 지은이 미즈노 남보쿠는 18, 19세기에 일본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인물로 일본 왕실이 인정한 당대 최고의 관상가이자 사상가였다고 합니다. 제자만 3,000명 이상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대표 저서로는 이 책을 비롯해서 절제의 성공학, 관상, 소식주의자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에 대한 절제이며 식욕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충동이기에 이를 잘 다스린다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더 간절해지는 부분이 음식에 대한 절제이거든요. 제가 한쪽 무릎을 좀 다치면서 연골이 파열이 돼서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전처럼 못하다 보니까 살이 붙어서 지금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도 음식을 절제하고 자극적인 음식 덜 먹고 클린한 식단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달달한 디저트,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탄수화물을 좋아하니까 다이어트 식단을 하다가 주말에 치팅을 빌미로 외식을 하게 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극을 좀 받으려고 이 책을 처음에 읽게 되었는데요. 200여 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라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자의 어떤 단호한 말투나 사상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확실히 내용이 좋고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인가? 내 식사 패턴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자제력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음식을 토대로 여러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량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 내용은 몸의 움직임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움직임에 따라 식사의 정량이 달라야 하며 신체의 크기,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적정한 식사량은 바뀐다.
옛 선인들은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사람에 따라 누구라도 하늘에서 정한 일정한 음식의 양이 있는데 이것을 녹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다 하였고 또 태어나는 것을 일컬어 천록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이 정해놓은 규율을 어기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하늘에서 베푸는 식사량이 정해져 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한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으로 생애의 기륭이 그것을 통해 결정되니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고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이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운세가 좋다. 그 나름의 축복받는 인생이기에 단명을 하지 않는다. 또 노후도 좋다. 식사를 항시 많이 하는 사람은 관상이 좋다 하여도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기 쉬우며 손이 뒤틀리는 일도 많고 평생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으며 노후의 운세도 흉하다. 항상 자기 신분보다 과하게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그 운세는 흉하다. 또 가난한 자가 미식을 고집할 경우에는 고생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이 평생 고생만 하게 된다. 소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설령 빈곤한 상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모이게 되며 노후에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 소박한 음식을 먹는 사람,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 빈상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자손에게까지 재산이나 명예를 물려준다. 항상 음식을 검소하게 먹더라도 경우에 따라 대식하는 사람은 크게 망할 수 있다. 단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사의 양과 질을 엄중히 지키는 자는 악상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모으고 출세할 수 있다. 또 자식들에게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노후에도 길하다. 소식이라도 식사의 양을 엄격히 정하고 지키는 사람은 설령 지금 빈곤하고 또 악상이라 해도 그에 맞는 수복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노후도 편하다. 겉보기에 약해 보일지라도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이 없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좋은 상을 가졌다 해도 그 운세가 흉하다. 무슨 일이든 이룰 것 같으면서도 이루지 못해 평생이 불안정하고 노후에는 특히 더 그렇게 된다. 가난한 자인 경우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일이 다 되어 가다가도 마지막에 무너지게 된다. 대식가에 또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하다면 말할 것도 없다. 고치지 않으면 재산도 잃고 병도 얻을 것이다. 매일의 식사량을 정해 놓아도 때때로 조금의 변화라도 있다면 그 녹에도 변화가 생긴다. 식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녹도 변하지 않고 식록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매일 먹는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그것은 길상이다. 그러나 많이 먹으려 하고 함부로 먹으려 든다면 정서가 온전치 못하고 될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는 설령 관상이 좋다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평생에 걸쳐 생활이 불안정하고 고생만 한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대식, 폭식할 경우에는 그 집안의 재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것은 가운이 기울게 되는 전조라고 보면 된다. 또 그러한 집안의 주인에게 부응하듯 식솔들도 많이 먹는다면 그 집안의 붕괴는 빨리 닥쳐올 것이다. 품성이 훌륭하고 건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새끼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이 불규칙한 자는 녹이 안정치 못하고 심신도 불안정하다. 녹은 식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식사량과 시간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녹도 달라지고 나아가 건강도 안정치 못하게 된다. 좋은 것만 먹으면 망한다. 정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은 딱히 나쁠 일이 없고 남편보다 적게 먹는 아내는 나쁠 것이 없다. 반면 대식하는 사람은 강하고 격렬해지고 자연스럽게 덕도 엷어진다. 식사량을 엄격히 지키는 자는 스스로 올바르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자연스럽게 덕이 쌓인다. 하지만 정량을 지키지 않고 마구 먹으려 하는 자는 당연히 바른 생활을 할 수 없고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보여 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매일 먹는 식사량이 일정한 사람이 갑자기 불규칙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좋지 못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징조임을 알아야 한다. 빨리 원래의 규칙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집안이 혼잡하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분명 식사가 불규칙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규칙한 식사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이다. 옷차림이 엄격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식사가 불규칙한 자는 그 사람의 정신도 외관과 달리 불안정하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사람이다. 식사를 엄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마음가짐도 엄격히 다스릴 줄 알며 스스로에게 엄격해진다. 마음은 엄격하지 못하면서 옷차림만 중시한다면 이는 겉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이다. 젊어서부터 규칙적인 식사를 한 사람은 평생 병에 걸릴 일이 없고 고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신양명할 수 있다. 비록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그 운세가 흉이라 할 수 없으며 노후에도 길하다. 설령 관상이 선하다 하여도 욕심을 부려 대식을 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자는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을 행한다. 귀인은 식이 없고 소인은 식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귀인은 과식을 하지 않으며 소인은 욕심을 부려 많이 먹고 절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알고 소인은 음식에서 병을 얻어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도 한다. 적게 먹는 사람은 스스로 귀인이 되는 것이다. 항상 소식하는 사람이 노후에 병을 얻어 음식 섭취가 적어지면 맥박 혈색이 좋더라도 머지않아 죽는다. 하지만 이는 천수를 다했기 때문이므로 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으며 주위에 폐도 끼치지 않는다. 원래부터 음식을 절제하는 귀인은 따로 소박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신중한 마음이 있어 검소하게 음식을 먹고 그 양도 소식으로 정했다면 그 집안이 오래 번창할 전조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의 귀인은 새로운 업적을 그 자손에게 남기게 된다. 또 평생 동안 잔병이 없고 장수를 한다. 먹을 양은 정해져 있다. 50세도 안 된 병자가 이미 죽을 관상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소식해 왔다면 명을 늘릴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병은 질병이 아니라 방제라고 한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식으로 식사량이 일정하고 규칙적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보통 57, 8세가 된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혈색이 좋고 장수할 관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많이 자주 먹으려 한다면 그에게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평생 먹을 식량을 다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명이 길고 짧은 것은 관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평상시 식사량과 습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아픈 이의 관상을 볼 때는 반드시 평상시의 식습관에 대해 묻는다. 무병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젊어서부터 매일같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 하는 사람은 늙어서 소화계 질병을 앓게 되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병을 얻게 된다. 관상이 좋더라도 젊어서부터 맛있는 것만 찾는다면 늙어서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된다. 중년에서 노년에 접어들 때까지 식생활의 절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악재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어 쌓아놓은 것을 잃게 되며 평생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는다. 나름 관상에 복이 있는 사람도 가정이 쇠퇴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음식이 곧 기에 준하기 때문이다.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으면 매사에 질서가 없게 되며 결국에는 손실과 악재로 이어진다. 질서가 없으면 번성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음식을 정량,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기본이다. 규칙적인 식사는 기를 안정시키고 기가 차분해지면 마음이 안정된다. 또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악재가 생기지 않고 집안도 스스로 다스려진다. 노년의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젊어서부터 식사를 절제하고 부족한 것을 견딘 자는 늙어서 반드시 풍족해진다. 또 노년에 좋지 않은 운세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젊어서 절제하는 것을 제일의 미덕으로 삼으면 늙어서 흉악을 면할 수 있다. 크게 될 상이라도 게으르고 술과 고기를 즐기고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한량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먹어치우는 인물이다. 크게 발전할 상이 아니라도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식사를 매일 엄중히 절제해야 한다. 또 뜻을 이룰 때까지 미식을 삼가면 자연히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음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음식은 발전과 성공의 근본이다. 먹는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발전의 기본 또한 잃게 된다. 음식은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므로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항상 대식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 평상시에 소식하는 사람은 병에 걸릴 일도 없다. 하지만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못 먹는 일은 없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정해진 식록은 바닥이 났는데 아직 명이 붙어 있으니 먹지 못한 채 오래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 명이 있는데 먹질 못하니 결국엔 굶어 죽는다. 소식하는 자는 생명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식록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음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진리에 따라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좀처럼 죽지 않는다. 따라서 소식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생하지 않고 긴 시간 투병하지도 않는다. 소식한다 하더라도 식사가 불규칙하면 병에 걸리기 쉽다. 또 대식하는 사람은 항상 배가 부른 상태에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아플 때 식사를 못한다. 소식하는 사람은 큰 병을 앓지 않는다. 빌린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사람의 인격은 음식을 얼마나 신중히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름 높은 스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스님들이 대체로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박학한 자일지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마구 먹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정량보다 많이 먹는 자는 운이 좋다고 해도 뜻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뜻밖의 손실 등이 많다. 하늘에서 내려준 것 중에 한정된 것이 바로 음식이다. 이 음식을 불필요하게 많이 먹으려 하는 자는 매일 하늘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먹어버린 음식은 모두 분뇨로 변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돌아올 일도 없다. 빌린 것을 갚는 것은 천지의 진리이다. 정량보다 많이 먹는 자는 운이 좋더라도 불운의 악재, 손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훈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맛있는 것만 고집하여 많이 먹으려 하는 자는 먹은 것이 온전히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살이 되기 때문에 평생 출세할 수 없다. 과식하여 배가 부르면 정신이 무거워지면서 졸음이 몰려온다. 잠을 잔 후에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 이러한 것은 모두 과식 때문에 심기가 풀려 온몸의 근육이 조여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자기 목 이상으로 대식하는 사람은 평생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사람이 고령에 도달하면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육식을 통해 노쇠함을 보충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절도가 있어야 한다. 어린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라 죽지 않지만 노목은 거름 등을 주어야 그 자태가 유지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도 음식이 있어야 그 생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젊어서부터 대식하고 과식했다면 노령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스스로 식록을 연장해서 장생하는 것이 효의 기본이다. 항상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으려는 사람은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 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아있다 할 수 없다. 번화가의 사람들은 미식과 육식을 항시 즐기는데 산짐승을 죽여 그 살을 많이 먹으면 인간의 의식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나 항상 채소와 곡식을 중심으로 검소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모든 일에 조심하니 더러운 마음을 가질 일도 없다. 그래서 시골 산촌에는 악인이 별로 없으며 범죄가 적고 복잡한 도시에는 악인이 많다. 대식하는 것만큼 큰 불효는 없다. 효심이 깊은 관상이라 할지라도 항시 많이 먹고 폭식한다면 결국엔 병을 얻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을 잃게 된다. 이는 신체 발부를 손상시키는 것이니 이것을 이길 불효는 없다. 효를 모른다 하여도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은 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사람은 도를 배우지 않아도 그 도에 가깝다. 관상의 기륭을 논하지 않고 입신 출세하길 원한다면 먼저 식사를 줄이고 이것을 매일 엄중히 지켜야 한다. 이것을 쉽게 잘 지켜내면 반드시 성공한다. 만약 잘 지키지 못한다면 평생 출세는 없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지키는 근본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려고 해도 좀처럼 지키기가 어렵다. 목숨을 관역 삼아 활을 쏘는 일.
상법수신록 제2권 Q&A. 지금까지 선생님은 음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음식은 창고에 차고 넘치고 또 생명을 양생하기 위한 것이니 먹지 않으면 반대로 인명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까?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오히려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 살아 있어도 아기도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명을 위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폭식하고 대식하여 과하면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된다. 이는 농작물에 비료를 많이 주어 도리어 죽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농작물의 비료를 절제하면 곡식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과 같이 사람도 음식을 절제하면 오래 살 수 있다. 대식하고 미식하면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관역 삼아 화를 쏘는 것과 같다. 절제의 덕. 상법수신록 제2권 Q&A. 저는 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 술, 고기를 항시 먹고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해서 천하의 제 뜻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소하게 식사를 하면 기운이 빠져서 뜻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기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근원이 되는 힘을 말한다. 넓은 대자연의 기운으로 나를 풍성하게 해주지만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다. 음식을 통해 목숨을 양생한다 해도 그 기운을 강하게 할 수는 없다. 속된 말로 원기가 좋다는 것은 기가 세고 돌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의 상황을 일컫는다. 그런 사람은 술과 고기를 즐기고 폭식하며 겉으로만 세 보이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출세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입신에 출세하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은 항상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뿐이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여 평생 발전이 없다. 만약 발전하길 원한다면 스스로가 절제하고 신중해야 한다. 10사람 몫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사람만큼의 입신 출세를 누릴 수 있고 10사람 이상의 신중함을 가진 사람은 10사람 이상의 출세를 얻는다. 또 10,000명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에게는 10,000명 이상의 발전이 있다. 따라서 음식으로는 심신을 지탱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되 절제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절제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절제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또 절제함을 최우선으로 할 때 발전할 수 있다. 절제를 못하면 인격자가 아니다. 상법수신록 제3권 Q&A. 음식을 삼가고 신중히 하는 것에 복팔분, 즉 배를 적당히 채운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먹는 것을 의미합니까? 신체의 대소 강약에 따라 사람마다 적당한 식사량이 있게 마련이다. 2공기 또는 3공기가 적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4공기 또는 5공기가 적당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3공기를 먹었을 때 배가 부른 사람은 2공기 반으로 줄이는 것이 복팔분이다. 즉, 배의 80%만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식사할 때 조금 더 먹고 싶어도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라 보면 된다.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는 내장은 절로 그 입을 연다. 그리고 복팔분하면 자연히 그 입을 닫는다. 이때 절제하고 삼가면 되는데 그 이상 더 먹기 때문에 내장의 입이 닫히지 않고 더 먹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숙식이라 하는데 이는 만병의 근원인 동시에 흉운의 원인이 된다. 비운과 질병은
모두 음식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격자나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비운 병신인 사람은 모두 음식의 절제가 없는 사람이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지식인이나 인격자라 말할 수 없다. 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 상법 수신록 제3권 Q&A.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운이 몹시 나빠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운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상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다.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 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태어난 이상 운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없다. 사람은 본래 태양의 빛을 받아 신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운동하며 순환하고 있다. 그것을 운이라고 한다. 운은 바로 목숨이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하늘에서 운명을 받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운이 다하면 목숨도 끝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 해도 아직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운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천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신체는 집이다. 상법 수신록 제3권 Q&A. 단명할 상이라도 음식을 절제하고 신중히 하면 장수의 상으로 변한다고 하셔서 저는 젊었을 때는 폭식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음식을 엄격히 절제하고 삼가고 있습니다. 관상법상으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신체는 그 집에 속하는 것이고 마음은 그 집의 주인에 속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신체라는 집을 건전하게 출생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천하기 때문에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을 잊고 양생을 잘못하면 병을 얻어 마침내 신체라는 집이 상한다. 이것은 마치 그 집안의 주인이 신중하지 못하여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집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비록 집이 낡았다 하더라도 집 주인이 신중하다면 수리 보수해서 오래도록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새 집이라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집주인이 신중하지 못하면 그 집을 수리 보수할 수 없어 기둥이나 초석들이 허물어지고 마침내 비가 새고 햇빛이 새어드는 황폐한 집이 되고 만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를 막지 못하고 비바람을 막지 못하면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집을 버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신중함이 없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마음이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치와 같다. 이와 같은 인과의 진리를 알고도 폭음 폭식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벽을 허물고 기둥을 무너뜨리며 주춧돌을 빼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이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산다. 상법 수신록
제4권 Q&A. 저는 이미 늙기 시작하였는데 아직 제 몸을 신중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가다듬어 몸을 신중히 다스려서 복, 재산, 장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몸을 신중히 하면 복, 재산, 장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수명이 1년 이내라면 지금부터 몸을 삼가고 신중히 한들 이미 늦었다. 그렇지만 당신이 1년 이상의 여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1년 동안 조심하면 그 후 1년을 더 살 수 있다. 또 10년의 여명이 있다면 그 10년 동안 삼가고 절제하여 그 후 10년을 더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지위도 그 수명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는 성명이 있고 땅에는 식록이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복, 재산, 장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귀천을 불문하고 그 나름대로의 복, 재산, 장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태어날 때부터 복, 재산, 장수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따라서 과식하지 않는 자는 자연히 복, 재산, 장수를 유지할 수 있다. 소식하는 자는 건강하고 그 나름의 복록을 얻어 병으로 앓는 일도 없다. 재산과 지위 등의 복록은 천하가 공유하는 재산이지만 수명만은 자기가 하기에 따라 단축될 수도 연장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 그 자체에는 길고 짧음이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길고 짧음이 생기게 된다. 결국 복록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은 평소에 음식을 절제하고 신중히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결정된다. 목숨은 먹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음식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근본이 문란해지고 절제가 없어지면 근본적이고 말초적인 것까지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먹는 양이 일정치 않은 자는 마음이 흐트러져서 몸도 다스려지지 않는다. 식사는 복, 재산, 장수의 기본이며 배불리 먹으면 결국 그 기본을 잃어버려 복, 재산, 장수를 지킬 수 없게 된다.